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자, 과거에 병력이 있거나 현재 약을 드시는 분들은 한 번쯤 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느끼셨던 적 있으실 겁니다. 자, 최근에는 이런 분들을 위한 유병자 보험, 즉 간편 가입 보험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입이 어려우신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라이프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이렇게 유병자 분들도 쉽게 가입을 할 수 있는 보험을 소개해드릴 예정인데. 단 한 가지 질문만 하는 그런 착한 보험이라고 하니까 이 시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오늘은 K사의 더 든든한 변액 유니버셜 통합종신보험의 증권 분석까지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보험에 대한 모든 정보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 전에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보험 고민 해결을 해가시기 바랍니다. 자, 보험 점검이나 리모델링 원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66번, 끝자리 266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상담 가능하고요. 문자 참여로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으로 궁금한 내용 적어서 메시지도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자,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자, 오늘 이 시간은 유병자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기존의 간편 가입 보험보다 더욱더 간편하게 나온 보험이 있다고 하는데요. 임연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 라이프플랜 A 강의를 맡은 임연아입니다. 제목에 보시다시피 기회를 잡아라. 한 가지 질문만 하는 보험. 네, 제목을 보시면서 느껴지겠죠? 간편보험. 간편보험은요, 유병자 시장을 위해 만들어진 보험인데요. 2012년도에 최초로 가입을 시작을 했고, 그때 당시만 해도 11만 명이 가입할 정도로 많이 가입을 하셨고요. 2016년 기준으로 봤을 때 80만 명이 가입을 했을 정도로 유병자 보험의 시장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병자 시장이 많이 증가하면서 고령자와 유병자들을 위한 보험이 많이 가입을 하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우리 유병자 보면 3, 2, 5 이 세 가지만 물어보고 가입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 2 때문에 오히려 5보다는 이 3, 2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거는 3개월 이내 진단 필요 없습니다. 2년 이내 입원력 이거 묻지 않습니다. 이런 거 없이도 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는 새로운 보험이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3위도 안 물어보는데 뭘 물어볼까? 이 해당하는 5에 대해서만 해당하는 질문을 물어보는데요. 이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면은요. 딱 한 가지만 묻습니다. 딱 한 가지. 어떤 걸 물을까요? 이 질문 내용을 보시면은요. 5년 이내에 아래의 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 행위를 받지 않은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아래의 질병, 여기 질병이라고 말씀드렸죠. 해당하는 질병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면 암,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이 뇌졸중에 뇌출혈, 뇌경색 이거 포함하는 건데요. 요 질병으로 진단을 받지 않고 이로 인해서 입원하지 않았고 수술만 하지 않았으면 이 보험은 얼마든지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기간이 조금 길기만 하지만 그 이전에 진단을 받고 5년 기간 안에만 진단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 얼마든지 가입이 가능하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런 진단비를 준비를 해야 하는지 한번 제가 통계를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위장 질환을 많이 앓고 있는 위축성 위염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 이 한 번 진단을 받게 되면 병은 진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보다 위염으로 발병할 확률이 6배나 높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 확대되는 수가 올라가는 수가 굉장히 많이 높게 발병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대장성 질환인 궤양성 대장염 이렇게 진단을 받고 요즘에 대장 질환 굉장히 많이 앓고 있잖아요. 그중에서 대장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의 절반 이상이 대장암으로 진단을 한다고 해요. 우리가 염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확대가 되고 커져서 암으로까지 진단을 하는 중요한 질병 중에 하나고요. 또 세 번째로 우리가 국민질환이라고 하는 대사증후군, 이거는 국가에서도 많이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이제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데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로 앓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 항상 병원에 가시면서 꾸준히 약 복용하시고 계시죠. 그렇게 관리 잘 하시고 복용 잘 하시면 앞으로 생활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이 질병으로 인해서 뇌경색으로 진단을 받을 위험이 70%나 될 정도로 질병에 대해서 자유롭지가 못하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보험이라는 거를 준비를 하는 건데요. 이런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새로운 보험이 나왔는데 이게 어떤 건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가입 유형을 살펴보면요. 당연히 유병자십니다. 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간편 플랜으로 들어가는데요. 간편에도 그전에는 갱신형으로만 진행하는 보험이 많았는데 갱신형 플러스 새만기형, 새만기형 안에서도 일반 해지형, 무해지형, 무해지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에 이슈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내 형편이나 상황에 맞춰서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보험 기간을 살펴보면 갱신형에는 10년, 20년, 30년, 최대 30년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가 미리 알고 있는 갱신형 보험들에는 5년, 10년 또는 길면 한 20년 정도 되시는데 요즘에 뭐 50세, 60대 되시는 분들 30년 갱신으로 가입을 하시면 한 번만 더 이상 갱신하지 않으셔도 그 안에 충분히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새만기형으로는 이렇게 100세 만기 또는 90세 만기, 90세까지도 우리가 나이를 설정해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 다음에 납입 기간을 보면 갱신형은 당연히 정기납이겠죠. 보험기관과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이 동일하게 그렇게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새만기를 보면 10년 납, 20년 납, 30년 납, 납입 기간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가입을 하실 수 있는지 가입 연령에 대해서 살펴보면은요. 20대부터 최대 90대까지. 요즘 80세가 넘으신 분들이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는요. 주로 상해 위주의 보험들을 많이 가입을 하실 수가 있었어요. 질병에 관련된 보험들, 이렇게 고령자들을 위한 보험도 이 간편 플랜에서는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80세가 아닌 만 90세까지 보험이 충분히 가입하시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또 더 좋은 점은 이 납입면제, 제도성 특약이라고 하는 납입면제인데요. 우리가 진단을 받고 나면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 때문에 치료비나 생활비로 굉장히 힘든 생활고를 겪고 계시는 건데 그 와중에 이 보험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내가 보험료를 납입을 해야 한다 그런 부담을 좀 줄여드려서 이렇게 3대 납입 면제를 해서 이렇게 진단을 받게 되면 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고 보험 기간을 끝까지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특약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보험을 가입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보장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과거에 우리가 진단비라는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면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이렇게 별도로 각각의 진단비 항목으로 보험을 가입을 하셨어야 했어요. 근데 지금은 3대 진단이라고 해갖고 요거를 3개를 하나로 묶어서 진단비를 통틀어서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진단비를 따로 하는 것보다 보험료를 훨씬 더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 유사암 진단비도 가입이 가능한데 가입 금액은 최소 1,000만 원부터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유사암도 암진단 일반암과 동일하게 1,000만 원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 다음에 요 납입 면제 사유 한 번 더 나왔죠.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 납입 면제가 된다라는 거, 이 점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보험을 가입을 하시려고 했을 때 우리가 보험료가 또 부담이 되면 굉장히 힘드시겠죠. 그 보험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보면요. 40대, 50대, 60대, 70대 이렇게 연령별로 제가 분리를 해봤는데 40대 되시는 분들은 24,400원, 2만 원. 굉장히 보험료 저렴하시죠. 이렇게 저렴하실 때
갱신형으로 준비를 하신다 그러면 나한테 필요한 기간 20년이건 30년이건 받을 수가 있고요. 50대로 올라가면 35,000원, 28,000원 조금은 더 증가했지만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질병에 관련된 보험이에요. 연령이 더 증가할수록 보험료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60대가 됐을 때는 65,450원, 48,500원. 또 70대가 됐을 때는 조금 더 많이 올랐죠. 88,050원, 66,600원. 이 정도 보험료가 수준이 되는데요. 연령대별로 70대가 가입하셨을 때 20년 갱신 또는 30년 갱신으로 가입하신다면 우리가 새만기 100세, 90세까지 충분하게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병자 시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그분들을 위한 보험들이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도 보험을 준비해서 미리미리 나의 미래를 대비를 하고 있는데요. 건강한 사람보다 내가 어떠한 질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보험의 절실함을 더 많이 느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려고 할 때 어떠한 부분 또 어떤 게 해당이 돼서 가입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요즘처럼 유병자나 고령자들을 위한 보험 시장이 많이 열려 있고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어져 있으니까 조금은 더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보시면서 보험을 준비하신다면 좀 더 알뜰하고 경제적인 보험을 가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임연아 전문가와 라이프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자, 병력이 있는 것도 서러운데 보험 가입까지 좀 불리해진 것 같아서 속상하셨던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딱 한 가지 조건만 보는 유병자 보험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5년 이내에 암과 뇌 그리고 심장 관련한 진단만 없다면 누구나 가입을 할 수 있는 아주 착한 보험이라고 하니까요. 게다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보장까지 좀 크게 가져가실 수 있는 보험이라고 합니다. 자, 나는 보험 가입이 이미 힘들 거야 라고 포기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좀 연락을 주시고 전문가와 상담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보험 가입에 있어서 어려움 느끼시는 분들이나 고민 있으신 분들도 많은 연락 주시고요. 잠시 후에 상담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 이어갑니다. 네, 여러분 내가 가입한 보험의 약관과 보장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이 보험 증권 속의 보장 내용과 혜택들을 전문가와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이혜정 전문가님 나와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자, 제가 잠시 증권을 살짝 들여다봤는데 보험 이름이 정말 길더라고요. 그래서 대체 어떤 기능들이 숨어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만나볼까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증권은 K생명의 더 든든한 변액 유니버셜 통합 종신보험입니다. 이름 안에 이 보험 안에 들어있는 모든 기능들이 다 숨어 있죠. 변액이면서 유니버셜이고 예, 통합 종신보험이니 통합적인 특약이 들어있어서 건강도 관리되는 보험이면서 종신보험이 같이 함께 있는 보험인데요.
보험 가입하신 분은 가입 당시에 28살의 남자분이셨어요. 젊으셨네요. 네, 네. 예. 그리고 만기일자가 종신인 보장도 있었고 80세 만기인 보장도 있었고 3년 갱신인 보장도 있어서 주계약 부분만 종신보장이었고 나머지 특약 부분이 80세와 3년 갱신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요. 예. 네,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신 부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증권 분석할 때 모든 전문가님들이 말씀을 하시죠. 사망 시 수익자는 맞아요. 일단 지정을 해놓으라고요. 네, 일단 예. 지정을 해놓으셔야 피보험자 사망 후에 보험금 수령하는 데 있어서의 절차를 간소화하실 수 있고 네, 서류 부분도 간소화하시면서 보험금 지급을 빨리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시니까요. 수익자는 일단 지정하시는 걸로 확인들 하시고요. 다음 장 보시면은 보험료는 10만 4천 원 정도 되시는데요. 주계약 보험료가 6만 8천 원, 그리고 나머지 이제 3만 6천 원의 보험료가 특약 보험료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주계약 먼저 보실게요. 네. 주계약 가입 금액이 5천만 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셨고요. 네, 그 아래로 보시면은 CI 납입 면제 특약이라고 해서 보험 가입 금액이 6만 8,250원으로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앞에 보시면 주계약 보험료와 같은 금액이죠. 그러게요. 네, 그래서 예. 납입 면제 특약이 주계약 부분에만 해당된다라는 거, 지금 특약 부분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CI 특약이 있으시고요. 남성 건강 치료 특약. 네, 요 세 가지 부분을 먼저 한번 제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 주계약 보험이라는 거는 사망보험금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망보험금 보장 금액에 있어서 아까 가입 금액이 5천만 원이었는데 보장 내역에 내려와 보니 보장 금액을 기본보험금액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서 기본보험금액이랑 그러면 주계약 가입 금액과 같은 금액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기본 사망보험금하고 계약자 적립금의 105% 금액 중에서 큰 금액을 지급한다라고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었는데 그럼 여기서 또 기본 사망보험금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기본 사망보험금은 또 뭘까 하고 들여다봤더니 보험 가입 금액에서 인출 금액을 제외한 금액 그리고 추가 납입 금액을 더한 금액을 기본 사망보험금으로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출금액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오랜 기간 보험을 유지하면서 각자의 경제 사정이 어려워져서 중도 인출 기능을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약관대출이라는 것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사망 당시에 중도 인출 금액과 약관대출 금액이 있으면 정해진 보험금에서 제외를 하고 사망보험금을 주겠다라는 내용이죠. 대신에 추가 납입을 한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은 더해서 사망보험금 안에서 지급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니 이게 피보험자님 입장에서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단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러게요. 일단 정확하게 얼마 받는지를 지금은 잘 모르겠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입 금액을 5천만 원 정하시기는 했으나 사망 후에 일어나는 변동되는 거에 대해서 5천만 원보다 더 받으실 수도 있고 5천만 원보다 덜 받으실 수도 있는 부분이니 이 부분 꼭 체크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로 보면은 두 번째 CI 보장이라는 특약이 있어요. 네, 지금 뭐 암보험 같은데 지금은 암이 재발하거나 또 전이된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 암 진단비라든가 또 암을 한 번 더 보장하는 그런 보장들이 많은데 CI 보장에서도 두 번째를 CI도 보장을 하는 부분이 특약으로 들어가져 있어서 이 증권에서 이 부분은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CI라는 게 한 번 받고 없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 CI는 사망보험금 우리가 주계약 보험금의 50% 내지는 80%를 받으니 받고 나서 다른 또 질병에 걸렸을 때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두 번째까지 보장을 하는 특약이 들어있음으로써 그 두 번째까지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CI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사망을 하시게 되면 가입 금액을 지급하는 또 그런 장점이 있어서 이 증권의 이 보장은 그래도 많이 진화시켜서 또 가입자분들한테 혜택이 좀 더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특약이라고 봤습니다.
자, 그리고 남성 건강 특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성분들한테 건강 특약이라면 남성분들 어떤 부분들이 여자보다 좀 다른 부분일까요? 건강 특약. 남성과 여성분이요? 그러면 여성분들에게는 여성분들이 좀 많이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좀 보장을 해주지 않을까요? 네네. 그러면 남성분들에서 남성 건강치료 특약이라고 제목이 달려 있으니 예. 남성분들이 심각해하시고 염려하시는 질병에 대해서 더 집중 보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보장 내용을 봤어요. 네, 근데 그럴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제 남성분들이 중년 이후가 되시면 비뇨기계 질환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또 그 부분이 많이 망가지셔서 그쪽으로 치료를 많이 받으시는데 이 안에는 사실상 2대 질병과 그리고 장기 이식 그리고 8대 특정 질병이라고 해서 뭐 류마티스, 심질환, 뇌질환, 예, 뭐 간질환, 만성호흡기 질환,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갑상선, 결핵, 폐렴, 신부전증 요런 부분들하고 이제 2대 질병은 뇌출혈하고 급성심근경색증이겠죠. 그리고 예. 장기 이식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남성 치료 건강이라기보다는 그냥 성인병의 전체적인 치료를 보장하는 모든 부분이니 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네, 이름이 남성 건강이라고 하니까 왠지 좀 남자분들에게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도 네, 드네요. 그래서 예. 굳이 왜 이 보장에다가는 남성이라는 글씨를 붙였는지 제가 좀 그거는 의아해서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으실 것 같아서 예. 항상 보장은 제목만을 보고선 보장받는 부분을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부분 여기서도 한번 짚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교보 암 진단 특약, 이거 갱신형이신 거 보이시죠? 예, 그러네요. 네, 3년 갱신이고 예. 최대 80세까지 보장이 가능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암 진단 특약은 가입 금액이 5천만 원인데 암에 걸렸을 때 5천만 원 진단비를 받는 건지 아닌 건지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예. 암 진단 보험금은 암 보장 개시일로부터 90일 이후에는 이제 보장이 시작이 되는 건데요. 5천만 원 가입 금액 보장이 되십니다. 근데 여기서 유방암 부분에 대해서는 180일 이내에 발병이 되셨을 때는 가입 금액 5천만 원의 10%만을 보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500만 원 보상을 받으시는 거죠. 예. 근데 이 안에 단서가 하나 더 달려 있어요. 여성의 항암이라고. 아무래도 보통은 여성분들에게 발병하는 암이잖아요, 원래. 예, 그러면 지금 요 내용대로 보자면 여성분이 180일 이내에 암 진단을 받으시면은 500만 원을 보상을 받으시는 거고 남성분도 유방암 걸리실 수 있거든요. 드물게 걸릴 수 있다는 네, 거죠. 얼마 전 예. 드라마에서도 한번 나왔었죠. 아, 맞아요. 예, 저도 봤습니다. 예, 그러면 이 증권 내용으로 보자면은 남성분은 180일 이내에 암 진단을 받으셔도 일반 암 진단비 5천만 원을 다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 이건 아닐까요? 너무 불리한데요. 오히려 여성분들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장을 많이 가져가고 싶어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오히려 더 적게 받네요. 이 부분은 발병 확률이 또 워낙 높은 여성분들에 대한 위험률 때문에 예, 회사가 이렇게 약관 내용을 만들어 놓은 것 같고요. 180일 이후에는 예. 5천만 원 다 똑같이, 자유롭게 예. 똑같이 보상받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대장 정막내암은 500만 원 지급받으시는 걸로 보이고요. 경계성 종양, 갑상선암은 1,000만 원을 보상받으시는 그런 암 진단비 특약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할 건데요. 항상 제가 증권을 보고 예. 내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서 이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시청자님들께 받은 증권을 받아 들고서는 증권 안에 당구장 표시라든가 뭐 빨간색 글씨 많은 것들 제가 좀 안 좋아해요. 거기다가 뭐 깨알같이 작은 글씨들로 써 있는 것들도 많잖아요. 예, 그리고 항상 제일 먼저 보는 거는 피보험자의 사망 시 수익자 지정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이 부분에 반드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청하시는 시청자님들께서도 본인들 가지고 계시는 증권 안에 수익자 지정 안 되어 있으시면은 지금이라도 빨리 변경 가능하시니까요. 예, 변경해서 지금 현재의 나의 사후에 수익자로 정할 수 있는 분들을 일단은 지정을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보험 가입을 고려하시고 상담을 진행하실 때 현재 가입 시점에 나의 나이와 직업 그리고 성별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감안하셔서 어느 곳에 보장에 내가 위험이 더 노출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 반드시 점검을 하셔서 보장 금액과 가입을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증권안의 보장 내용 중에 안내사항이라든가 당구장 표시라든가 빨간 글씨로 아주 작게 적혀져 있는 글씨들은 반드시 읽어보시고 거기서 제시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나중에 우리가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 수령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가입자들도 서운하지 않고 보험사와도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점검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에 유념하시고요. 그리고 3대 성인병 진단비인 뇌와 심장 그리고 암 지금은 손해보험사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보장을 폭넓게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 금액도 지금 많이 열려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확인하시고 또 수술비 부분 그리고 배상 책임까지 이 폭넓은 보장을 손해보험사들이 한꺼번에 안고 있으니 나의 생존 시에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보험을 선택을 하실 때는 그 부분 좀 고려하셔서 상품이라든가 회사라든가 가입 보장 내용들을 선택을 하시고 결정을 하시면은 나중에 우리한테 어떤 위험 닥쳤을 때 정말 그 찢어진 우산 많이 표현들 하세요. 맞아요. 갑자기 예. 소나기 만나서 내 가방 안에 우산이 있어서 아 나한테 우산이 있었지 하고 우산을 딱 펼쳤는데 우산에 구멍이 숭숭 나 있어서 우산은 있었으나 쏟아지는 소나기를 내가 피하지 못했을 때 그런 당황하는 경우가 생기실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지금이라도 가지고 계신 증권들 펼쳐놓으시고 점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요. 이희정 전문가님과 함께 K사의 더 든든한 변액 유니버셜 통합 종신보험의 증권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비가 올 때 든든한 우산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보험을 좀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주계약이 일단 사망 보장금이 기본 보험금으로 되어 있었는데 특징적으로는 보험금을 수령할 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유리하게도 또 불리하게도 작용할 수 있는 부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CI 특약이 있어서 일반 CI 특약보다는 좀 유리한 부분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특약의 이름이나 보험의 겉모습만 보고는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꼭 꼼꼼하게 작은 글씨까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혼자서는 좀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 저에게 연락 주시고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부터는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연락을 주시고 계십니다. 자,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어떤 고민이 좀 있으실까요? 예, 지금 그 보험들이 이제 여러 개 들어져 있는데 예. 어떻게 들어져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예, 이게 좀 보험료도 좀 부담이 되고요. 예. 보험료 자꾸 좀 오르는 것 같아가지고 처음 냈던 보험료하고 많이 다른 것 같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네네. 자, 보니까요, 4건 정도 가입하고 계세요. 네네. 자,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55이에요. 네, 50대 중반이시고요. 자, 지금 네네. 보험료가 22만 원 정도인데 이게 가입 당시에 보험료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좀 가입 당시 올라온 것 같아요. 지금 이 22만 원이 지금 내고 계시는 보험료인가요? 지금 내는 보험료도 그 통장에서 막 마음대로 막 빠져나가니까 예. 지금 잘 내는 보험료도 뭔지 모르겠고 아무튼 예. 그냥 계속 좀 오르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네. 아프신 곳이나 좀 걱정되는 가족력 같은 것 있으실까요?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 건 따로 없으시고요. 네네. 자,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기현 전문가님께 도움을 요청을 해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시정된 증권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50대 중반이신 여성분의 증권인데요. 먼저 2013년도에 동부화재에서 소득보장보험, 우체국에서는 실비를 준비해 주셨고요. 이건 3년 갱신 상품입니다. 그리고 라이나생명에서는 암보험, 그리고 하나손해보험에서는 종합보장보험까지 준비해 주셔서 월 납입되는 보험료 22만 원 정도인데요. 자, 문의사항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점검을 받아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지금 정확한 보험료는 잘 모르겠는데 오르는 것 같은데 보장은 잘 돼 있는 건지 좀 확인을 받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오기현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건강하시다고 하니까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네. 예, 저는 전반적인 것들을 이렇게 보장 점검을 받아보고 싶어 하셔서 무슨 아프시거나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 했습니다. 예, 보내주신 증권을 제가 보다 보니까 특별한 게 몇 가지가 이렇게 눈에 띄는 게 있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기 전에 한번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체적인 걸 보니까 혈관 질환에 대한 보장이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납입 기간이 10년 되셨지만 갱신으로 되어 있으시고 또 납입 기간이 끝나시고 또 20년으로 되어 있으신데 그 안에 부분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갱신되는 부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대 진단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쓰셔서 보장을 가져가시면서 보험을 가입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약하시고 수술비에 대한 부분도 좀 약하셨어요. 아쉬운 부분이 많네요. 네,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같이 보실 텐데요. 제가 먼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시고 살펴보신다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먼저 동부화재 소득보장보험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그 이름에서 제목에서 계속 우리 전문가님들이 말씀을 드려보는 거지만 소득 보장을 위한 보험이잖아요. 그래서 2013년도에 가입하셨는데 이 당시는 그 실직자들의 구제를 위해서 각 보험사마다 반짝하는 그 정책 보험으로 예. 출시된 보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타사의 것을 제가 그때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면 본인이 받았던 급여라든가 연봉 대비 실직했을 때 이렇게 지급하는 지급률로 나갔었거든요.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지금 시청자님이 가입하신 이 보험의 내용을 보시면 상해 후유 장애 1,000만 원과 간병진단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으세요. 그러니까 소득보장보험하고는 좀 동떨어진 그런 내용이시잖아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노후에 아마 보장을 받고 싶으셔서 이 부분을 넣으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근데 80세 만기로 그만둬도 이제 가입한 거에 대해서 이제 90만 원씩 이렇게 나온다고 하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랬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매일 10,000원씩 해서 90일 동안 보장을 해준다는 그 특약이 요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보험 안에. 근데 사실 그 부분은 가입이 안 되어 있으셨는데 알고 계셨던 거죠? 예. 여보세요? 네. 그 90일, 그 소득 보장에 대한 90만 원 보장을 받으신다는 걸 알고 가입하셨던 거잖아요. 예, 근데 그 부분은 빠져 있으시고 노후에 보장하는 걸로 보장이 되어 있으신데 여기에서 또 아쉬운 점은 보장 기간이 80세로 끝난다는 거예요. 노후 보장을 위해서 가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00세 만기도 아니고 80세로 끝난다는 점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제가 좀 과감하게 정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앞으로 4년을 더 내시고 80세까지 보장을 받으신다는 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서 그렇게 권해드려 보고요. 그 다음 우체국 실손 보험은 2013년도 가입하셔서 3년 갱신으로 되어 있으세요. 현재 있는 실손 보험과 좀 차이가 있으시고 자기 부담금 10%로 해서 좀 유리한 조건을 가져가시기 때문에 요거는 그대로 유지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권해드리고요. 네, 라이나 암보험인 경우에는 3대 진단을 이렇게 집중으로 보장하는 보험으로 해서 그 당시는 38,700원, 고해감부터 해서 뇌출혈, 심근경색 3,000씩 들어있으셔서 저렴하다 생각하고 아마 드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걸 한번 보시면 10년 갱신으로 되어 있으세요. 그 갱신이라서 이렇게 자꾸 오르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100세까지 되어 있으신데 아마 시청자님이 모르시고 이거를 나는 이렇게 고액으로 들어있어 하고 갖고 계신다면 38,000원에서 시작을 하셔서 10년 되는 시점, 20년 되는 시점에서 계속 보험료가 예상 밖으로 많이 오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은 더 많은 위험과 손해율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이거를 그냥 갖고 있지 않고 굉장히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시게 할 것 같은 예상이 들어서 이것도 과감하게 한번 정리해 보실 것을 권해드려 봅니다. 예, 마지막으로 투모로우 종합보장 한화손보에 들어 계신 건데요. 보험료는 104,000원이세요. 이 부분도 3대 질환으로 중점적으로 가입을 하셨고 그 외에 수술비라든가 운전자 보험까지 들고 계시는데 3대 질환이 굉장히 약하시고 1,000만 원씩 되어 있으시고 21대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으신데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면 또 갱신형으로 되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22만 원 대비 보장 내용이 3대 질환도 굉장히 부족하고 수술비에 대한 부분도 약해서 제가 이렇게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린 리모델링을 한번 제안해 드려 봅니다. 근데 보험이라는 것이 완전한 것이 없고 제대로 된 걸 한번 해보고 싶다 하지만 시대가 흐르면서 이제 트렌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것은 없고 그때그때 새로 발병하는 그 질병들에 대한 보완과 그 보충으로 해서 보험사에서 새로운 보험들을 계속 출시하기 때문에 일단은 100세 만기로 가져가셔서 고령화 사회에서 넓고 큰 보장으로 가져가실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 부분은 기존에 갖고 계신 22만 원에는 갱신형이라 계속 오르십니다. 근데 제가 중점적으로 지금 리모델링 해드릴 부분은 비슷한 보장에서 비갱신형으로 100세까지 가져가실 수 있는 것들을 제안해 드릴 거예요. 그럼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장점을 살려서 두 가지를 한번 제안해 드려 봤습니다. 자, 생명보험에 지금 암플랜으로 보장을 말씀드려 볼 건데요. 이 생명보험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꺼려하는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타이트하세요. 생명보험이. 그리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다 보면은 굉장히 리스크가 많은 것이라고 해서 꺼려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번에 출시가 되어서 저희에게 보여진 상품 중에 비갱신형으로 해서 100세 만기까지 가시고 암만 집중적으로 보장하실 수 있는 일반암 3,000과 유사한 1,000만 가져가시는 걸로 해서 100세까지 42,000원으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려볼 거고요. 손해보험에는 수술비하고 아직 조금 약간 부족한 3대 진단비 그리고 여기에는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해서 그 혈관 질환에 대한 더 폭넓은 보장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제안을 해드려 보고요. 또 이제 일반암이나 유사암으로 진단을 받고 나면 그 후에 재발되는 그 진단 보험에 대해서 또 우려하는 부분이 있으셔서 여기에는 재진단암 1,000만 원까지 탑재하시는 걸로 해서 전체적으로 수술비 최대 2대 진단 수술비가 2대 진단 수술을 하셨을 때 3,050만 원까지 지급받으실 수 있는 것으로 보완을 해드렸고요. 매 질병과 상해를 당했을 때 매번마다 반복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질병과 상해 수술비 그리고 상해 질병 후유 장애 또 일상배상 책임 운전자 보험까지 해서 한 14만 원 정도면 전체적으로 건강보험을 종합적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는 것을 제안해 드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보험료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 기존의 것은 20만 원인데 계속 갱신되어 오를 것이고 지금 제가 제안해 드린 것은 같은 보험료지만 비갱신형으로 100세까지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고요. 제안 드린 것은 완전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내 수준에 맞춰서 또 지금 문의하신 그 보험료에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제가 한번 이렇게 제안 드려 보았습니다. 네,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잘 들으셨죠? 네네네. 자, 우체국 실비 빼고는 아쉽지만 좀 지금 정리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좀 아깝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50대 중반인데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네네. 자, 그러니까 이럴 때 오히려 보험을 좀 유리하게 바꿀 수 있는 기회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암보험 좀 든든하게 준비해드리고 손해보험사의 통합보험으로 좀 전반적인 보장을 채워봤습니다. 더 이상 보험료 오르지 않고요. 보장도 지금보다 훨씬 커지니까 좀 만족하실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저희 전화 연결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문자로 짧게 남겨주셔도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 열어볼게요. 자, 7794님께서 보내주셨네요. 50세 자영업자 남성입니다. 저렴한 보험료로 수술비 보험을 가입하고 싶은데요. 어떤 보험이 좋을까요? 자, 이희정 전문가님, 요즘 수술비 보험 관심이 정말 높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좀 저렴하게 가입 가능할까요? 네, 수술비 보험을 저렴하게 가입하고 싶으시다는 문자 내용이죠. 네, 저렴한 보험료 활용하시고 싶으시면은
저해지, 무해지 예, 그 기능이 있고요. 또 갱신형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분 지금 50세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30년 갱신형으로 수술비 준비하셔도 예,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 기간은 예,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수술비를 준비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수술비에 대해서는 점검하고 넘어가실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험사마다 한 증권 안에 71대 질병 수술비, 뭐 3대 질병 수술비, 또 특정 질병 수술비 이렇게 해서 수술비들 보장이 각 항목별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예. 여기에 해당되는 질병이 중복이 될 때 가입 금액을 중복으로 지급을 하는지 반드시 점검하시고요. 수술에는 두 가지 의학적인 분류가 있습니다. 관열 수술과 비관열 수술. 예. 네, 그러니 지금 가입을 하시고자 하는 그 수술비 보장 안에 보장을 하는 부분이 이 보장 금액이 관열 수술일 때만 보장을 하는지 관열, 비관열을 구분하지 않고 보장을 해주는지 이 부분도 반드시 점검을 하시고요. 수술비를 가입하시면서 저렴한 보험료 원하셨으니 보험사는 한 개 보험사에만 상담을 하시고 선택하지 마시고요. 3개 이상의 보험사 상품 제안서를 놓고 보장 범위라든가 예. 보장 또 내용이라든가 보험료 그리고 갱신 기간 이런 부분들 반드시 점검하셔서 선택을 하시면은 합리적인 선택 되실 것 같네요. 네, 요즘은 정말 보험을 유리하게 준비하는 방법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저해지 보험이나 무해지 상품 이용을 하신다면 좋을 것 같고 무조건 비갱신이 아니라 50세라면 30년 갱신도 생각을 해보라고 하셨어요. 다음 문자도 만나보죠. 자, 275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임신 14주 차입니다. 태아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가입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요? 자, 그러게요. 태아보험의 적절한 가입 시기 궁금합니다. 오기현 전문가님 어떨까요? 네. 임신하셨다고 하니까 축하를 먼저 드리고요. 예. 네, 태아보험은 가입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질문 주신 것 같은데요. 생보사와 손보사가 임신 태아 가입 시기가 다릅니다. 생보사는 16주차 이후에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손보사는 임신 확인된 바로 직후부터 가입이 가능하신데요. 중요한 건 두 보험사 모두 22주 이전에 가입을 하셔야 태아보험 가입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거는 특약보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22주 이전에 가입을 하셔야 태아 특약을 가입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태아 특약의 가장 중요한 것이 저체중 아이일 때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라든가 선천 이상인 아기가 태어났을 경우 입원을 했다든가 또 신생아 입원 특약 이런 아주 중요한 특약들을 넣으실 수 있는 시기가 있으니까 이 시기를 점검하셔서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태아보험 무조건 22주 전까지는 가입하시는 걸 권유드렸습니다. 특약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생보에서는 16주 차부터 그리고 손보에서는 임신 직후부터 가능하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문자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12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자,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휴가지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을 준비하고 싶습니다. 자, 이정 전문가님, 이제 휴가 가면은요, 사고도 많이 생기고 이런 분들 보험 준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제 벌써 낮 기온이 30도가 훌쩍 넘는 이제 무더위가 시작이 됐고요. 7월에 들어서니 휴가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셨어요. 휴가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해 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내용에 대해서 보험을 준비하고 싶으신데요. 우리 휴가 떠나려면은 처음에 출발이 시작이 되죠. 예, 자동차를 타고 운전을 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운전을 하고 가시는 동안에 교통사고라든가 또 운전 중에 내가 사고를 내는 거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비용 보장 부분들 준비하셔야 되겠고요. 휴가지 현지 이제 물놀이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놀이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상해 부상 사고들 그리고 물놀이 하는데 나 혼자만 그 휴가지에서 노는 게 아닙니다. 여러 많은 사람들이 함께 놀고 즐기고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내가 실수로 인해서 함께 휴가를 즐기러 온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 부분들이 생겨서 배상 책임 부분까지 보험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니 이런 부분들을 상해 보험의 보장을 함께 넣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운전자 보험으로 또 활용을 하신다면 저렴한 보험료와 간편한 심사로 인해서 이러한 보장들 충분히 준비를 하실 수 있고요. 또 지금은 국내 여행뿐만 아니라 해외로도 여행을 많이들 나가십니다. 그래서 예, 해외여행 그쵸. 나가실 때는 반드시 여행자 보험에 가입을 하셔서 해외에서 다치고 아파서 응급치료를 받거나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해외 실손 치료비 특약 같은 것들 반드시 가입을 하시고요. 또 외국에 나가서 우리 여권이라든가 또 기타 내 물건들을 분실하실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나가서도 배상 책임 부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모두 여행자 보험 안에서 해결이 가능하시니까요. 이렇게 두 가지 부분 검토하셔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행을 갔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상해 사고 그리고 배상 책임 보험까지 운전자 보험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외로 나가신다면 여행자 보험까지 추천 주셨습니다. 하나 더 열어볼까요? 자, 9600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일상생활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추간판 탈출증도 장애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자, 오기현 전문가님, 이런 상황은 어떨까요?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중요한 것은 개인 보험이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그 증권을 살펴보셨을 때 상해 후유 장애라는 그 항목이 있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3%부터 100%까지 되어 있는지, 50% 이상인지 80% 이상인지 먼저 점검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사고에 의해서 지금 발생하신 거잖아요. 예. 이 부분은 받으실 수 있는데 치료를 이제 디스크로 오셨으니까 치료를 계속 받으실 거잖아요. 예. 근데 한두 달, 한두 번 받으셔서는 그것이 조금 어려우시고요. 일단 180일, 6개월 이상으로 계속 지속해서 치료를 받으신 후에도 계속 정상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약간 불편하시다 하실 때 다시 한번 의사와 상담을 해보시고 진단을 받으신 후에 보험 청구를 해서 진행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려 봅니다. 네, 내 보험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상해 후유 장애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그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궁금증 생기시면 따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상담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 방송 끝난 이후에도 보험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6번 그리고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까지 두 가지 전화번호 이용을 해보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도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보험플랜 119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